착하게 생겼네. 말도 잘 듣게 생겼어. 첫눈에 며느리를 품평한 이 여성은 한남동 태성그룹을 손에 쥔 시어머니 정숙입니다. 여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정숙은 유나를 가장 다루기 쉬운 며느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남동 태성가 며느리면 들어오기 전에 내 자리부터 알아야지. 그녀에게 며느리란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역할이야. 며느리 유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집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유나의 조용함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남편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남편은 결국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다정한 눈빛 뒤에 도윤은 단 한 번도 아내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할 때도,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어 갈 때도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나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유나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 혼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CCTV, 스마트 도어락, 스피커, TV 등 모든 시스템을 자신의 손으로 넘겨받았습니다. 그 흐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 유나를 가장 다루기 쉬운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얻을수록 유나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밝혀집니다. 태성그룹이 조용히 덮었던 과거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태성그룹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또 한남동 태성가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오는 사람과 처음부터 그 집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입니다. 주어진 공간에 적응하고, 주어진 규칙을 따르고, 주어진 역할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후자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튀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은 유나, 나이는 32, 직업은 며느리.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한남동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고급 아파트의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용히 들어오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자리에 앉습니다. 이 집의 이름은 태성가, 서울에서 손꼽히는 건설 그룹 집안이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의 가짓수까지 모든 것을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그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 현관에 들어선
유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얌전하다. 예의 바르다. 참 무난하게 생겼다. 유나는 그날 고개를 숙이는 각도부터 말을 꺼내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방식도, 두 손으로 물건을 건네는 습관도, 식사 중에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작은 배려까지. 정숙은 유나를 훑어보고 단 한 번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착하네. 말도 잘 듣게 생겼어. 여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한남동 태성가 며느리면 들어오기 전에 내 자리부터 알아야지. 이 집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역할이야. 정숙에게 그 말은 상대방이 얼마나 다루기 쉬운지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항상 그 기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항하는가, 순종하는가, 목소리가 큰가, 낮은가, 눈에 힘이 있는가, 없는가. 유나는 완벽하게 두 번째 기준에 맞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만족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그 자리에서 알아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 집에서 일어날 모든 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날 낮, 유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남들 눈에는 새 집에 적응하려는 며느리의 모습이었겠지만 유나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보는 것은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이 집에 설치된 기기들, 스마트 도어락, 거실 한가운데에 달린 스피커, 주방 옆 냉장고 디스플레이, 각 방 천장에 달린 작은 카메라들. 유나는 그것들 하나하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멈추는 곳마다 짧은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다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고 모든 사람이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도, 도윤도, 도우미도, 유나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빛이 얼굴에 비쳤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이 집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도윤이 무심코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이토록 크게 되돌아올 줄은 도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유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 집의 스마트홈 네트워크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5대, 스마트 도어락 3개, 냉장고 디스플레이, 거실 스피커 2개, 안방과 거실의 스마트 TV, 그리고 집안 전체의 조명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중앙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정의 주인은 정숙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았고 설정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흐름을 읽었습니다. 어떤 기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기기가 가장 자주 쓰이는지, 어느 시간대에 누가 무엇을 사용하는지, 정보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침마다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지인들 메시지를 읽는 것.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첫 화면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연예 뉴스나 날씨 정보가 떴을 자리에
낯선 헤드라인이 가득했습니다. 과거 갑질 기업가 재수사 시작. 10년 전 사건 다시 수면 위로. 사라진 하청업체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이 헤드라인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시 넘겼습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하루 뉴스는 계속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뉴스 앱을 열 때마다, 포털에 접속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마다 연관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정숙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항상 같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태성, 과거, 책임. 정숙은 저녁이 되어서야 그것이 너무 자주 반복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자연스럽게 물을 따랐습니다. 도윤은 식사를 하며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정숙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상한 뉴스 많이 뜨죠?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봤어? 유나는 잠깐 멈추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알고리즘이 그 사람 관심사 위주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뉴스가 더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보시고 나서 저도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님.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식탁 위에 가볍게 던진 것 같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밥상을 물리고 나서도, 설거지가 끝나고 나서도, 침대에 누운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10년 전 사건, 태성, 책임자. 정숙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우연이겠지.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걸 신경 써?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침대 옆에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집안이 변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이 어둡게 느껴졌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면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잡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됐습니다. 그것도 꼭 혼자 있는 시간에만.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TV가 혼자 켜졌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리모컨을 찾았지만 화면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영상은 오래된 사고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무너진 건물, 차단된 도로, 울고 있는 사람들. 정숙은 TV를 껐습니다. 5초가 지나지 않아 다시 켜졌습니다. 같은 화면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유나가 먼저 정숙에게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인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래, 나 괜찮은데.
유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잠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편하게 느껴졌는지 정숙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숙은 유나를 다르게 봤습니다. 무서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나가 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유나는 조용히 제안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보안 설정 좀 바꿔드리면 어떨까요? 정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의 스마트홈 전체 계정이 유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뢰가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자신이 무엇을 내어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에게 집 관리를 맡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그것은 훨씬 더 큰 의미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의 흐름을 이제 유나가 통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차단할지,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숨길지, 그 모든 결정이 유나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거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 TV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뉴스가 흘렀습니다. 태성그룹 과거 비리 재조명. 유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혼자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남동의 밤은 바깥에서 보면 조용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고 높은 건물들 사이로 도시의 빛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유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무언가였습니다. 유나는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이던 순간부터 이미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큰 싸움도 필요 없고 직접적인 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스스로 흔들리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유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겨버립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지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다가 결국 아무 답도 못 찾고 그냥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불안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불안. 한남동의 봄은 계속됐습니다. 창밖으로 꽃이 피고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태성가의 안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침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6시에 눈이 떠졌는데 요즘은 새벽 2, 3시에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잠을 더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이상하게 피곤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무거웠고
자꾸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렇지. 하지만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숙의 휴대폰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보안 설정을 바꿔준 이후 뉴스 알림이 더 자주 왔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무심코 화면을 받고 화면에 뜨는 내용들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기업 비리 수사, 오래된 사건 재조명, 당시 책임자 행방.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사들이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더 개인적인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건설그룹, 하청업체, 서류 위조. 정숙은 그 단어들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눈에 익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짓기엔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또 그런 기사가 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또다시 같은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신경 쓰이면 보게 되고 보면 불안해지는 사이클. 유나는 그 사이클을 정확히 설계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안의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집안 조명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두웠습니다. 처음에는 전구가 나가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구는 멀쩡했습니다. 그냥 설정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조명 시스템이 저녁 시간대 밝기를 조금씩 낮춰놓았습니다.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 하지만 충분히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 사람은 환경에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감정도 어두워집니다.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우울해집니다. 정숙이 저녁마다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스마트 스피커에서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아닌 잡음, 말이 아닌 진동,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신경계는 느꼈습니다. 이유 없이 긴장되는 느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느낌. 정숙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그 사이에 더욱 완벽하게 유나였습니다. 밝게 웃었고 부드럽게 말했고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정리하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정숙이 무언가를 찾기 전에 이미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유나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의 깊이는 매일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TV가 또 혼자 켜졌습니다. 이번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90년대 말 IMF 이후 줄줄이 무너진 기업들의 이야기, 실직자들의 인터뷰, 가족들의 울음,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소파 옆에 있던 리모컨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냥 TV 앞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한 인터뷰이가 말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도망갔어요. 정숙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한참 후에야
유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그리고 TV를 보더니 리모컨을 주방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정숙은 그 말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리모컨을 받아들고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 인터뷰이의 얼굴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숙은 유나에게 처음으로 스스로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유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것 같다고. 정숙은 그 말에 뭔가 위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유나는 더 가까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정숙은 몰랐습니다. 보호해주겠다는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더 의존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에게는 그 말이 그냥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고마워. 의존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숙이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뉴스를 찾아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지면 유나를 찾았습니다. 유나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완성됐습니다. 불안, 의존, 안심, 불안. 정숙은 스스로 그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것이 유나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숙의 휴대폰에 처음 보는 앱 알림이 왔습니다. 요즘 수면질이 떨어지고 계세요.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면 앱 알림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그런 앱을 설치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이 앱이 뭐야?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치해드렸어요. 어머님 건강 체크용이에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미 두 번째 권한이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의 수면 데이터, 심박수 데이터, 활동량 데이터까지 유나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불안한지, 언제 깊이 잠드는지, 언제 가장 예민해지는지 그 정보들이 유나의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설계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집안의 시스템은 이제 정숙의 상태에 맞춰서 반응했습니다. 수면이 얕아지는 새벽 2시쯤 스피커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러면 정숙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흐릿한 상태로 밤을 보냈습니다. 낮에 피곤하면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불안해집니다. 그것이 유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오후 내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잊은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은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혹시 우리 회사 요즘 문제 있어? 유나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냥 자꾸 뭔가 걱정되는 것 같아서. 유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 말에 정숙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유나에게 물어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정숙 자신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정숙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유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안한 마음을 유나에게 가져갔습니다. 권력의 이동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박스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의 서류들이었습니다. 계약서, 공문서, 메모들. 정숙은 그 안에서 특정 서류 하나를 찾다가 멈췄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는 기억. 10년 전 정숙은 그 기억을 재빨리 덮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서류 박스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정숙이 낮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침실 TV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공사 현장, 병원에 실려가는 노동자, 가족들의 사진, 배경음악은 없었습니다. 사진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사진들이 눈꺼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정숙은 낮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나야,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떤 게 이상하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자꾸 과거 생각이 나.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숙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밤, 유나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불안을 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조금씩, 매일 조금씩, 절대 한 번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안에서부터 흔들리게 만들면 됩니다. 유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시작될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정숙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고 유나가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빼앗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휴대폰을 켰을 뿐이고 뉴스를 봤을 뿐이고 잠을 못 잤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스스로 인감을 꺼내 유나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험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습니다. 크게 소리치는 사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 분명하게 나쁜 의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보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불안, 이유를 모르는 피로감,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사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정숙이 특별히 어리석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같은 환경에 놓였다면 비슷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안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불안한 상태에서는 알아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유독 누군가에게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없이는 작은 결정도 못하게 됐다면,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때 한 번은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새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질문 하나가
때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감옥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정숙과 유나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외출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정숙이 유나를 보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잠깐 근처 마트 다녀왔어요, 어머님. 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한테 말도 없이? 이 집 며느리가 나한테 말도 없이 멋대로 나가도 돼?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터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가 어디 있어?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이게 한두 번이야.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온 거야 뭐야?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말은 또 왜 이렇게 없어? 할 말 없어? 변명도 못해? 그렇게 서 있으면 내가 알아서 봐줄 것 같아? 유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고개 숙이는 것도 보기 싫어. 당당하게 잘못했으면 눈 보고 말해야지. 그것도 못해? 어느 쪽도 정답이 없었습니다. 말해도 틀리고 가만히 있어도 틀렸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지나치다는 것을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표정이 굳어가는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것이 도윤의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나서지 않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보고만 있는 것,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 발짝 앞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도윤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또 언제나 그랬듯이 도윤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보고 다시 유나를 향했습니다. 마, 도윤이도 할 말 없나 봐. 내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그런 거야.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 그게 이 집 며느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유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유나를 누를수록 유나의 설계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쉴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 이미 무언가가 들어와 있다면 그 안전이라고 믿었던 공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면 사람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한남동의 태성가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이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깨끗했고 식사는 여전히 제때 나왔고 정숙은 여전히 이 집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을 보면 달랐습니다. 정숙이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뭔가를 결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을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물었다기보다는 유나가 먼저 정해줬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고마워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직접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유나가 다 해주니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편함이 아니었는데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유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그 말이 끝난 이후부터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동화는 유나의 설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조명이 저절로 켜지고 꺼졌습니다.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됐습니다. 문이 특정 시간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편함인지 통제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정숙이 외출하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오래 사귄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잠금 상태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정숙은 다시 눌렀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친구랑 약속 있어. 문이 왜 이래? 유나는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안 점검이 있어서 잠가놨어요. 정숙은 황당했습니다. 점검이 있으면 미리 말해야지. 유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열어드릴게요.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유나가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점심 외출 좀 미루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요. 정숙은 결국 친구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날 정숙이 느낀 감정은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조금씩 나가야 할 때 문이 늦게 열리거나 외출 전날 밤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약속 당일 집안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거나 정숙의 외출 횟수는 한 달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더 완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숙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 무렵 거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이 거실로 나왔을 때 벽 한 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벽이었는데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게 뭐야?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스마트월이에요. 뉴스나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요즘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정숙은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화면은 아침마다 날씨를 보여주고 오후에는 뉴스를 흘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의 내용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기업 비리, 과거 사건 재조명, 피해자 증언. 정숙은 그 화면을 피하고 싶었지만 거실에서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화면이 너무 컸습니다.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화면에서 특정 뉴스가 흘렀습니다.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사건 재조명. 그 뒤를 이어 오래된 공사 현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꺼줘. 소리를 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음성 인식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이거 어떻게 꺼? 유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꺼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 정보 채널은 항상 켜져 있도록 설정해 놨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설정 받고? 나는 이거 보기 싫어. 유나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그 저녁, 화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다시 물었을 때, 유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술팀에 문의해야 해서요. 며칠 걸릴 수 있어요. 며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거실에 오래 있지 않게 됐습니다. 식사만 하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방이 달라졌습니다. TV 채널 목록이 바뀌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 채널이 줄고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이 늘었습니다. 리모컨을 눌러도 특정 채널은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 안 좋은 채널은 차단했어요. 유나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무엇이 이상한 것인지, 무엇이 원래 그런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한 건지 집이 변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도윤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요즘 집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도윤은 밥을 먹으면서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는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정숙이 말했습니다. 문이 혼자 잠기고 TV도 이상하고 뭔가 다 바뀐 것 같아.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나가 스마트홈 업그레이드 한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같은 편이었습니다. 아니, 아들은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그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유나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이상한 것인지 남이 이상한 것인지 모를 때 사람은 가장 조용하게 무너집니다. 정숙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라. 유나는 잘해주고 있는데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건지도, 나이가 드니까 이런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도.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유나를 탓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나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탓할 대상이 없어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저항이 사라집니다. 그 사이에서 권한은 조용히 이동합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숙은 인감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던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공식 서류에 들어가는 인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관리해. 유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 집에서 정숙이 가진 마지막 물리적인 권한이 유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안방을 쓰고 도윤은 여전히 아침에 출근하고 유나는 여전히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모든 것이 유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보, 권한, 신뢰, 그 모든 것이 기억이란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억은 촬영된 영상처럼 변하지 않고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살아있습니다.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어떤 감정과 함께 떠올리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르게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숙의 과거는 오래된 창고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스로 잠근 것이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창고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이 집에 들어온 지 3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몰랐던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오래된 공사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현장을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태성그룹이 외주를 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3명이 다쳤습니다. 그 사건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숙은 법무팀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과 조용히 합의했습니다. 서류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태성그룹의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숙도 그렇게 잊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이 서재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빠르게 닫았습니다.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정숙은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유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표정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유나야, 서재에 서류 봉투 놔뒀어? 유나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시라고요. 정리하다 나온 거예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야? 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창고 정리하다가요. 어머님 것 같아서 드렸어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현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친 노동자들의 얼굴, 그것을 덮기 위해 자신이 했던 말들, 서명한 서류들. 정숙은 눈을 감으면 그것들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어두운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이 좀 걱정되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왜?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뭔가 잊으시는 것 같아서요. 전문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숙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나 정신 멀쩡해. 유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건강 체크 차원에서요. 요즘 너무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는 거부하기 어려운
논리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 심리 상담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유나가 연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은 부드럽게 진행됐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편안한 분위기. 그런데 상담이 끝날 즈음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게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에 정숙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죄책감, 그 단어가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숙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0년 전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편적인 조각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유나는 상담사를 배웅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실이 아닌 집 안이었으니 집안 스마트 시스템이 모든 소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녹음 파일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정숙이 스스로 말한 내용들, 그것은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상하게 기억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10년 전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서류에 서명을 했었나? 그 합의를 내가 주도했나? 아니면 법무팀이 한 건가? 나는 그때 몰랐던 건가? 알고 있었던 건가? 기억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서 유나의 말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과거에 죄책감 느끼시는 게 있죠? 정숙은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혼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외부의 말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누가 말해도 아니야라고 버티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이미 흔들리고 있으니까. 정숙은 그 상태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나는 서재에서 정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10년 전에 하청업체 한 군데 있었잖아요. 정숙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나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났고 조용히 합의하셨잖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다 처리된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요. 그 뒤에 붙은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머님 마음에 남아있는 거고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입니다.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이상하다고 해도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혼자 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갑습니다. 정숙은 이제 그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도윤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도윤아, 유나 이야기 좀 해야겠어. 도윤은 짐을 풀면서 들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 애가 이 집을 다 바꿔놨어. 문이 혼자 잠기고 TV가 이상하게 나오고 내 서재에 이상한 서류가 나타나고. 도윤은 잠깐 들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다 유나가 관리해 준 거잖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도윤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유나 없었으면 나 감옥 갔어요. 그 말에 정숙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은 설명했습니다. 2달 전 도윤의 회사에서 계약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정리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도윤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때부터 유나를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된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몰라요. 유나가 다 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유나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나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숙의 말을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유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너 도윤 회사 일 어떻게 해결한 거야?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 일인데. 유나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도윤과 정숙 사이에 묘한 공기가 생겼습니다. 도윤은 유나 편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편이 아닌 며느리 편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정숙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구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신뢰를 얻으면 시어머니는 자동으로 고립됩니다. 고립된 사람은 더 이상 싸울 동맹이 없습니다. 그 무렵 유나는 집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도윤과 정숙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집안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도윤이 앉는 자리는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정숙이 앉는 자리는 약간 서늘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습니다.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 하지만 장기간 반복되면 달라집니다. 도윤은 이 집이 편했습니다. 정숙은 이 집이 불편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두 사람의 경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도윤이 왜 불편한 거야? 라고 물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그 간극이 두 사람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그 사이에서 더욱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도윤의 회사 일을 챙겼습니다.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대신 받았습니다. 도윤에게 유나는 아내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숙이 유나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 도윤은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선 안 될 사람을 내보내라는 건가. 그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알아갈수록 더 무력해졌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숙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한 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전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태성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정숙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와?
인터넷에 뭔가 올라오더라고. 10년 전 하청업체 사건. 정숙은 그 말을 들은 후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설정한 보안 때문에 특정 사이트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유나야, 인터넷이 왜 이래? 유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악성 사이트 차단해놨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 유나는 말했습니다. 어떤 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이 보려는 것을 유나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니야, 됐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오래된 공용폰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모르는 기기였습니다. 그 폰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태성그룹과 관련된 10년 전 사건. 하지만 아직 이름은 없었습니다. 날짜와 장소만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올린 거지? 왜 이게 지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유나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혹시 유나가 그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지워졌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생각은 한번 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남습니다. 그 무렵 태성그룹의 주가가 며칠째 하락세였습니다. 주주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와중에 유나는 조용히 도윤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통화를 도왔습니다. 도윤의 눈에 유나는 더욱 없어선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유나가 정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내용, 주주 목록, 재정 현황, 그 모든 정보가 유나의 눈을 거쳐갔습니다. 정숙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 정숙은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지인의 집으로 가서 며칠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유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좀 쉬러 가려고. 유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좀 민감한 때라서요.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정숙은 멈췄습니다.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유나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숙은 결국 짐을 다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정숙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정숙이 짐을 싸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을 나가려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유나의 말 한마디에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정숙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막혀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스스로 멈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한 번쯤 겪습니다.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데 나만 예민한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지,
내가 문제인 건지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숙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불안한 느낌, 딱히 아프지 않은데 자꾸 피곤한 느낌, 뭔가 이상한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느낌.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머리보다 먼저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정숙은 그 신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그 눈물이 그냥 슬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못 나간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은 못하는데 눈빛이 흔들리는 분,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이 괜찮지 않은 분, 그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을 믿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정숙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유나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쌓인 것들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질 때를 생각해 보면 물이 갑자기 넘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물이 쌓이고 벽이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태성가의 댐은 이미 한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찍 나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도윤은 이미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뉴스가 터졌습니다. 태성그룹 대규모 비리 의혹 수면 위로 거실 벽면 스마트 화면에 그 헤드라인이 크게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화면을 보면서 굳어버렸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10년 전 하청업체 사건, 비밀합의, 조용히 처리된 사고 기록,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증언. 화면 속에서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고로 다치셨고 회사 측에서 조용히 하라며 돈을 줬어요. 사인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했고요. 그때 어린 저는 엄마가 울면서 서명하는 걸 봤어요. 정숙은 그 증언을 들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문자가 왔습니다. 주주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뉴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유나가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유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눈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너, 정숙이 말했습니다. 한 글자였습니다. 유나는 멈췄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누구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뉴스 내가 흘린 거야? 유나는 잠깐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잊고 계신 사람의 딸이에요. 정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유나는 계속했습니다. 10년 전이요. 그 공사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비밀 합의서에 서명할 때 어머님이 보내신 법무팀 담당자가 직접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고 했고 말하면 소송을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 법무팀이 한 거야.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결재하셨어요. 서류에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정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 내용까지는.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계속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돈 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힘드셨어요. 합의금이 다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고 후유증으로 5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정숙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유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머님 가족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 혼자 한 거야?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알아? 유나는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알 필요가 없어요. 정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사과야? 유나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빼앗은 적 없어요. 정숙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모든 걸 넘기셨잖아요. 스스로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계정도, 인감도, 신뢰도 모두 정숙이 자신의 손으로 줬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나가 설계한 것이었지만 선택은 정숙이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정숙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흘렀습니다.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사회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나가? 유나는 말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 말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을 말도 없었고 막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숙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서류에 정숙의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도윤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실이에요? 정숙은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유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이 집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2개가 왔습니다. 첫 번째, 정리 완료. 두 번째, 다음 단계 진행. 유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남동의 밤. 길 위에서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성가의 붕괴는 시작이었습니다. 유나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또 다른 집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이미 그 집의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작은 항상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 조용히, 웃으면서, 그리고 설계하는 것. 한남동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끝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끝, 그리고 무너졌다가 겨우 일어서는 끝. 정숙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남동의 태성가에는 낯선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차려지던 아침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여있던 유나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뉴스, 유나의 말, 도윤의 눈빛, 10년 전 서류.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유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찾아와서 말로 하면 됐잖아. 왜 이런 방식을 택한 건가? 그런데 그 분노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 그 공사 현장, 다친 노동자들, 조용히 서명해야 했던 가족들, 그것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는 분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가져다 놓은 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계약서 사본, 공문서, 사진들. 정숙은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현장, 무너진 비계, 다친 노동자의 이름, 3명이었습니다. 김영수, 박형철, 이창민. 정숙은 그 이름들 앞에서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름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정숙이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도윤은 커피를 내려놓고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 엄마가 알고 있었어.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몰랐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더 편했는데,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무팀이 알아서 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결제만 했고 세부 내용은 몰랐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도 변명이야. 결제를 했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니까.
도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숙은 계속했습니다. 유나가 한 짓이 나쁜 건 맞아. 그런데 유나를 그렇게 만든 게 뭔지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 잘못이더라.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오래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정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만나야지. 도윤은 눈을 들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잖아. 이제라도 해야지. 그 말이 쉽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살아온 70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틀린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막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0년 전 그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답을 줬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1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것, 그 잘못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사과가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 그래도 하고 싶었다는 것. 편지를 쓰면서 정숙은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온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사회는 정숙의 이사직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숙은 받아들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안 받아들여도 돼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받아야 해. 책임을 진다는 게 그런 거야. 도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전부 초기화했습니다. 유나가 설정해 놓은 것들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조명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문은 손으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TV는 보고 싶은 채널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하나씩 되돌리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안에 있었는지, 그 안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숙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숙아, 너 뭔가 많이 변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늙으면 변해야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변한 사람을 못 봤는데 넌 진짜 변했네.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몰라도 정숙은 그냥 좋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숙은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서재 서랍 안에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써준 메모였습니다. 정숙,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먼저 사람이야. 사람으로 살아야 해. 정숙은 그 메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었습니다. 그 메모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꺼내보니 달리 보였습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10년 전 자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모든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그 메모를 손에 쥐고 오래 있었습니다. 한편 유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집을 나온 후 유나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거기서 유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왔으니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홀로 남겨진 후, 유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IT를 배웠습니다. 심리를 공부했습니다.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나고 나니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잘 있었어? 유나는 잠깐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 끝냈어.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니?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는 이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당한 건 억울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복수를 한다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진짜 사과. 그게 더 하고 싶었는데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그 생각은 못했어.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늦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가 유나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며칠 후 정숙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정숙은 그 메시지를 보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그 연락을 넣은 사람이 유나라는 것을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지방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도윤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정숙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남편의 이야기를, 사고 이후의 이야기를, 힘들었던 이야기를 정숙은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숙이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헤어지면서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숙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래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여있던 것, 부정하고 덮어두었던 것, 그것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것,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태성가는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구조 조정했습니다. 투명하게, 숨기지 않고 이사회도 바뀌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더 정직한 회사가 됐습니다. 정숙은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을 위한 작은 모임, 살면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갚아가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일도, 유나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은 오래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그리고 이걸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네. 보내놓고 나서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자신이 쓸 줄은 몰랐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잘못한 방법이었다는 걸 알아요. 어머님 상처 드린 것 죄송합니다. 정숙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딸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았냐고 물으면 정숙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것이 누구냐고 물으면 정숙은 오래 침묵할 것입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한남동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이제는 이상한 뉴스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뉴스였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 정숙은 커피를 마시며 그것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늦어도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 이 나이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그 친구와 같이 걸을 생각이었습니다. 한강공원, 단풍 든 나무 사이를 천천히. 정숙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혼자 열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눈을 살짝 가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이에도 70이 넘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숙은 걸으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한남동의 가을 아침.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두려운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조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숙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 정숙과 며느리 유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 읽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신뢰, 죄책감과 용서,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려낸 이야기였지요. 등장인물 한 분 한 분이 우리 삶 어딘가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 정숙은 늦게라도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권력 있는 악역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엔 전혀 다른 정숙을 만납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고 혼자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상처 줬던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진심은 언제 전해져도 전해지니까요. 아들 도윤은 가까운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흘려들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가장 쉽게 넘기는 것.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나 복수를 설계한 딸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조용히 품고 수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얌전한 며느리의 모습 뒤에서 집의 시스템을 하나씩 손에 쥐어 나갔지요. 그 방법은 영리했지만 결국 이야기 끝에 유나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요.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길,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길. 억울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진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나 어머니는 가장 적게 등장하지만 가장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그리고 엄마는 돈이 아니라 진짜 사과를 받고 싶었어. 그 한마디가 유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훨씬 조용한 진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진심으로 사과하는 용기, 상처받은 채로도 다시 걸어가는 용기. 이 세 가지만큼은 끝까지 남습니다. 의도치 않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 힘드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엄지손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구독은 무료고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